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둘러싼 네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을 읽어드리듯 천천히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지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시장 좌판을 벌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한 끝에 사업이 번창했고 결국에는 꽤 큰 재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잘 자라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장사를 크게 벌여 지방 곳곳에 체인점을 열었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의 부장으로 출세했으며 셋째 아들은 부동산을 굴려 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노후가 든든하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은 무자비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건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쾅 하는 충격음과 함께 아버지의 몸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 소리쳤고 곧 구급차가 달려와 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자식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척추와 다리에 큰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거동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합니다.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되었구나. 누군가 내 곁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구나. 첫째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가게를 크게 운영하고 있어서요. 하루라도 비우면 손해가 큽니다. 차라리 요양사를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째는 바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찾아뵙겠습니다. 셋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계약이 줄줄이 있어서 집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나 막내가 좀 더 챙겨야죠. 새아들의 목소리는 바빴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결국 너희의 마음은 못 샀구나. 그때 막내딸이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간병해 드릴게요. 딸은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밤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새벽이면 집에 돌아가 겨우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아버지가 기침이라도 하면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몇 달이, 몇 해가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언제나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간혹 병실에 얼굴을 비쳤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바빠서 금방 갑니다. 그 말만 남기고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식사 중 흘린 음식을 닦아내고 약을 제때 챙겨드리고 밤중에 몸을 뒤척일 때마다 깨서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깨와 허리는 늘 결렸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불편을 겪었지만 딸은 아버지를 남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어. 내가 지켜드려야 해.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면 간병인을 쓰자.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남에게 맡길 수 없어. 내가 끝까지 할 거야. 그렇게 딸의 삶은 아버지의 간병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몸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버지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약 먹는 시간을 잊는 정도였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이름을 잊고
사람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딸을 보며 누구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딸을 아내로 착각하며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은 점점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치매 환자랑 무슨 대화를 하겠나. 그냥 요양원에 보내라. 그들의 말은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언제 밥을 주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막내딸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조금 전에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딸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어디론가 가려 했습니다. 집으로 가야지, 애들이 기다릴 거야. 그러면 딸은 황급히 아버지를 붙잡고 달랬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집이에요. 저랑 같이 계시면 돼요.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새 아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요양원에 보내야지.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냐? 막내 내가 하니까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되잖아. 딸은 속이 상했지만 차마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이라도 가끔 와서 얼굴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병실은 점점 더 쓸쓸해졌고 아버지는 오직 딸의 목소리에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막내딸. 그러면 아버지는 희미한 눈빛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라도 하면 상사의 눈총을 받았고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할아버지한테만 신경 쓰는 거야? 그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또다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날, 아버지는 또렷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막내 오늘따라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딸은 놀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정신이 맑을 때 꼭 남겨야 할 게 있구나. 그날 오후 아버지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딸은 말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몸도 힘드신데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흐려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곁을 지킨 막내딸에게 주고 싶소. 변호사는 확인을 거듭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따님 한 분께 전부 남기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곁을 지켰다. 가진 것 모두 이 아이에게 주고 싶다. 그의 손길은 떨렸지만 그날의 의지는 누구보다 분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이후 아버지의 정신은 다시금 흐려져 갔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던 듯 또렷한 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는 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예요? 그는 아내를 잃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그녀를 찾았습니다. 막내딸은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따뜻하게요. 그날 밤 딸은 홀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꼭 제가 필요할 때만 정신이 드셨던 걸까요?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척추와 다리의 통증은 여전했고 치매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걸음마조차 불편한 몸에 정신마저 잃어가니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딸은 새벽마다 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걸어도 늘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힘들지 않냐? 그냥 요양원에 보내라니까.
딸은 분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어. 끝까지 내가 지켜드릴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긴 숨을 몰아쉬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울며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막내딸이에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딸은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 혼자라도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며칠 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딸은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담담하려 애썼습니다. 새아들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둘째는 회사 전화에 바빴으며, 셋째는 부동산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막내딸이 효녀야. 저렇게 몇 년을 지켰다잖아. 아들 셋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더라. 그러나 정작 아들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막바지에 이르자 삼형제는 슬며시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꽤 많을 거야.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예금도 상당히 있을 거야. 셋이서 나눠야지. 막내는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막내딸은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를 끝내 지켜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만 찾는구나. 딸의 가슴은 다시금 저려왔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남매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친께서 생전에 찾아오셨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중요한 서류가 있어 오늘 직접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삼형제의 눈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구먼. 이제야 제대로 정리되는군. 그들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히 서류 봉투를 꺼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인은 치매가 심해지기 직전 정신이 또렷했던 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의사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내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헌신한 막내딸에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증여한다. 다른 누구도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새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습니다. 첫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둘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으며, 셋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한 거야? 막내, 너한테 다 준 거냐? 우린 아들이잖아. 내를 이어야 할 아들들인데 어떻게 딸한테 전부를 다 줄 수가 있어? 새아들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녹음 기록과 서명,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제야 삼형제는 주저앉았습니다. 탐욕과 분노 뒤에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린 아버지 곁을 지킨 적이 없구나.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하지 않았구나. 막내딸은 유언장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군요. 하지만 전 그저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산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충분했는데. 그녀는 흐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삼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었어. 우리가 아버지를 잃은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그날 이후 새 아들은 서로를 탓하기보다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남은 건 오직 막내딸의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순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일까요? 지위일까요?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손길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슬픈 기록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부모를 모시고 또 언젠가 부모가 되어 떠나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입니다.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유산, 사랑의 의미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 혹은 멀어진 가족은 없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손을 잡아드리고 사랑한다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